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김하백님이 주식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놈의 대응이라는 게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김하백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공유하기에 괜찮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종목 하나만 잘 고르면 분명히 그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계속 좋은 종목만 골라낼 수 있으면 투자 시장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고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측하는 게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을 고르면 돈 벌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고쳐먹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질문 주신 분이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추가 설명을 요청하시니까 오늘은 캔들피그님하고 같이 이 내용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대응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죠. 우선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투자 시장에서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응이라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대응 방법은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만능 대응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투자에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투자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은 실제로 없다는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감 때문에 그 존재하지도 않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대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오늘 내용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질문 주신 분 스스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투자해보고 시간 지나서 결과를 체크해보시면 피부에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렇게 처음 투자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회사가 눈에 보일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 가서 다시 새로 발견한 좋은 종목에 또 투자해보고요. 그리고 또 결과 체크하고 그렇게 1년 정도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 번 더 해주시죠.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에서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생겼을 때 10년, 20년 장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요. 주식 투자는 대응이 중요한데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네, 그게 핵심이고 사실 그게 내용의 전부인데요. 예.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없으면 우리가 대응이라고 말하는 그 대응들이 결국에는 또 예측의 영역에서 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는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어려운데 일단 김하백 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익 모델이라는 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수익 모델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니까 좀 거창하거나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 났던 경험을 단순히 기록하고 기억했다가 반복하다 보면 마치 습관처럼 몸에 익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 났던 경험들이 체화된 걸 우리는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아니면 왜 안 팔았는지, 왜 더 가지고 있었는지, 왜 손절했는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예. 그 행동 하나하나의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가 잘 나온 것도 있고 못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결과가 잘 나왔던 경험들만 추려내서 체계화시킬 수 있다면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떤 투자자는 4, 5개의 수익 모델로 평생을 벌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하백님이 관심 종목 선정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할 때 그 이유랑 매도 방법을 꼼꼼히 적어 놓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자기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네요. 네, 맞아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그때그때 적합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 모델이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통해서 나온 수익 모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 모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 매수를 한 이유, 매도를 한 이유, 모든 게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거기까지는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는 투자의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다면 그때의 시장 상황이나 섹터에 맞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만들어진 수익 모델을 똑같은 이유로 사고 팔고를 기계적으로 반복해보면서 승률이 높은지 낮은지 계속 검증하는 식인데요. 자동차 만들고 나서 계속 시험 주행하면서 성능 테스트 해보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기계적으로 검증하다 보면 유난히 승률 높은 시장 상황, 유난히 승률 높은 섹터 등이 나올 텐데 그게 확인이 되면 자기만의 안정성 높은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만 되면 그 수익 모델을 평생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100만원 정도로 분산 투자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예. 종목에 분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매매 방법에 따라 투자 금액을 나누어서 연습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김하백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본인만의 수익 모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는 가네요. 그럼 대응도 그 수익 모델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네, 계속 그 수익 모델에 따라서 투자 행위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다고요.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는 시장 상황이나 종목이 대부분이라면 굳이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나쁜 시장 상황에서 돈을 잃지 않는 습관이나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도 괜찮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듣다 보니까 주식 초보자들보다는 주식 좀 해본 사람한테 확 다가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을 앞에서 거의 다 해버린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아까 질문 주신 분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좋은 종목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아마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회사를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가 오를 것 같은 회사를 좋은 종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이 그렇게 발굴한 좋은 종목이라는 녀석이 향후에 실제로 주가가 올랐다고 할게요. 예. 그럼 그 종목이 시장 상황이나 그 종목이 속한 업황이 좋아서 분위기를 타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정말 회사 본연의 가치로 오를만 해서 올랐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몰랐던 어떤 재료나 숨어있던 이슈가 부각돼서 그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좋은 시장이든 나쁜 시장이든 시장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이나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네. 수익 내는 사람은 본인만의 매매 패턴이나 좋은 투자 습관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회사를 분석해서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걸 우리는 예측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항상 내 예측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전에 한 예측과 관계없이 향후에 내가 생각한 예측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거기에 맞게 적절히 반응하는 게 대응의 영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더 비중을 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수익 모델에 있는 대응 방법을 말하는 거죠. 네. 예측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아니라 성공을 했던 대응 경험.
네.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 기억해보면 학생들마다 시험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문제 푸는 요령도 각자 다 다른 거 아실 텐데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좋아하는 과목도 물론 다 다릅니다. 예, 어떤 애들은 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소리 내면서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죠. 네. 그런데 결과를 지켜보면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들 성적은 천차만별로 구분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한 학생이 모든 과목을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물론 과목별 선호도에 따라 투자한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과목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과목별로 나온 점수를 보면 점수가 잘 나온 과목도 있고 좀 못 나온 과목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 학생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공부하는 스타일에 잘 맞는 과목이 또 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신이 공부하는 습관이나 학습 방법을 투자 습관이나 매매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받는 시험 과목이 종목이라고 치면 흔히 주변에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이 중요하고 좋은 과목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과목이 좋은 과목이라고 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공부 방식이 그 과목에 안 맞으면 좋은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쳐도 그 과목에 맞는 적절한 학습 방법이 안 갖춰져 있으면 내가 기대하거나 노력한 만큼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투자 습관이라고 하고 네. 시험 치는 과목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공부 스타일이 모든 과목에 맞는 공부 방법이 아니듯이 우리의 투자 습관이나 매매 방법이 모든 종목에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시험 상황보다 주식 시장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시험 보는 상황보다 유리한 게 있다. 네. 일단 시장에 상장된 2,000개가 넘는 모든 과목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 알기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든 과목에 정통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거짓말일 건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영어, 수학처럼 좋은 과목이라고 해서 더 우대받는 혜택도 없는데요. 좋은 과목이든 아니면 예전에 기술이나 상업같이 인기 없는 과목이든 어쨌든 자신의 공부 방법에 제일 잘 맞는 과목만 찾아서 좋은 점수만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맞네요. 자기 투자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의 수익 모델에 맞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공부에는 중요한 과목이 있겠지만 투자에는 자기 수익 모델에 맞는 종목이 좋은 거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설명으로 혹시나 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시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거둔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매 방법을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아마 이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도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 맞는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종목이든 아니든 굳이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종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좋은 종목이 아니지만 수익 모델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일단 제가 디테일한 기술이나 요령 같은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큰 틀에서 매매 방법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시장의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 중에는 좋은 종목은 고사하고 아예 개별 종목 자체를 매매 안 하고 오로지 지수 매매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지수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좋은 종목을 찾아서 분석하거나 고를 필요도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 향후에 좋은 종목이 될 건지 사실 그 부분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종목이 뭐든 간에 나는 모르겠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든 말든 관심조차 없다는 얘긴데요. 예. 듣기에 따라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시청자분 주변에서 못 봤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저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개별 종목을 샀을 때는 자꾸 손해만 나고 지수 매매를 했을 때 그래도 나름 수익이 나니까 그런 수익 났던 경험을 살려서 지수 매매에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을 갖춘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수익 났던 경험으로 수익 모델을 만든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보기에 부실한 기업만 찾아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물론 부실 기업에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돈을 넣기 위한 선별 조건은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서 지분을 취득하기에 좋고 직원 수가 작아서 나중에 털어내기 편한 기업들 중에 M&A 이슈나 분할 변경 상장 같은 그런 숨겨진 이슈가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2년, 3년 적자난 저런 회사를 일반적인 시선으로 평가하면 좋은 종목은커녕 완전 거지 같은 회사로 평가되겠지만 예, 그렇죠. 오히려 저런 거지 같은 기업들만 찾아다니고 또 거기서 수익 모델을 실현해서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가는 그런 투자자도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쓰레기 같은 종목일 수 있지만 이런 회사에 맞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종목이겠죠. 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들만 솔팅하고 가려내서 6개월, 1년씩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유상증자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 중에서 투자 조건이 맞는 종목만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경우 말고도 가지각색의 다양한 매매 스타일이나 수익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 특정한 방법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생소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만의 돈을 벌었던 경험을 살려서 수익 모델을 갖추고 그렇게 갖춰진 수익 내는 습관을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률도 올라가게 될 거라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수익금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 방에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예. 가랑비에 옷이 젖어야 주머니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말은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간혹 보면 자신이 판단했을 때 분명히 좋은 종목을 찾았거나 친구나 주변 지인한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막상 직접 투자하려니 망설여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현재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 주식을 실제로 사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 팔아야 될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예.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상하고 상상했던 상황이랑 실제 시장이 다르게 흘러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한 건데요. 그렇죠. 사기 전에도 불안하고 사고 나서 수익 나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안하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없이 들어간 거니까 괜히 더 불안한 거겠죠. 그렇죠. 그게 경험적으로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수익 모델이라면 기계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수익 모델이 없으면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고 원칙 없는 투자가 되겠네요. 네. 물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승률 높은 손실 계좌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번 매매에서 3번, 4번 수익 났는데 나머지 한두 번에서 난 손실이 더 커서 결국에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대응의 영역에서 아직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응이라는 건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없어서 대응조차 예측으로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그 예측으로 안 흘러가니까 벌어지는 일이겠네요. 네. 실제로 내 계좌에 꾸준하게 돈을 벌어주는 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에 해당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매수 버튼 누르고 나서부터 매도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대응의 영역에서만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최대한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짜내서 말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되는 판단을 하셔서 내 지갑에 더 도움되는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데 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건 각자의 수익 모델이 없으면 대응조차 또 예측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좋은 종목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익 모델에 맞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대응이라는 게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체화된 대응이 효과적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긍정적이었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목을 샀던 이유, 팔았던 이유, 그때 시장 상황 다양하게 꼼꼼하게 적어두는 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합의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